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야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가 이제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페가 노인 돌봄 기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 사이타마현 사테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카페 프리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카페가 노인들의 그런 모임 사랑방,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요. 사테시는 인구 5만의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34%나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좀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고령자들이 어울리면서 의료상담, 검진도 받을 수 있는 케어 카페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 도시 자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밀착형 의료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인데요. 이제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집에서만 계시기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시는데 마땅히 가실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 파고다 공원 이런데 이렇게 많이들 모이시는데 거기는 환경도 그렇고 정말 비가 와도 비가 오면 갈 수도 없고 추우면 또 그렇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장기나 두시고 그냥 이야기나 조금 나누시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카페라는 공간을 그러니까 케어 서비스의 그런 전초 기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매일 편하게 들려서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그 프리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활보건실이라는 것을 또 개최해서 그렇게 건강 검진도 해드린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는 것도 배우고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편안하게 건강 검진을 받으니까 심적인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한 해에 3,000건 정도의 그런 의료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이분은 그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40%가 병원 진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케어 카페가 어울린 공간이면서 의료, 복지, 문화, 케어의 모세 혈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시에는 이런 게 40여 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 카페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뭐 차도 마시고 건강 검진도 받고 뭐 문화교실에서 뭐 배우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게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 같은 것을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카페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주문을 그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그 도시락을 만드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 배달을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일감을 드린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요즘에 지하철 요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택배 서비스에 많이들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노인 인력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일거리로 그 카페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일본에서 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노인 서포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인 노인을 경증인 노인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도 보면 조금 더 경증인 노인분들이 이게 활동이 조금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일감을 하시면서 생활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 삶에 있어서 의미도 갖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잘 만나지들도 못하고 특히 그런 병에 있어서 취약하신 그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가 다 막히면서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그 어르신들이 비대면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까? 그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고령자들이 고립이 필연적인데 그렇게 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방역이 잘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그런 케어 카페를 통해서 서로 어울리게 하고 여기에 재택 의료로 빈틈을 채우고 그것을 IT 의료 통합 관리로 묶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고립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활성화된다면 점점 더 나이 드신 분들의 고립감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로 한 이런 케어 카페, 이런 장소를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집에만 있으시라고 밖에 다니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이어질 때는 오히려 그게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만든 시니어 컬러링 북이 그러니까 나 혼자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모여서 함께 색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본인들이 색칠하신 거를 서로가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글도 쓰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다가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초 기지를 소규모로 제가 집단으로 크게 만들면은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죽어가는 카페들을 살려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는 이렇게 신문이나 책에서 좋은 정보를 알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